그럼 한번 볼게요.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만든 라이브 중에 여섯 번째 영상이 있었죠. 달러만 가지고 있던 지난 7년간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최근에 회원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오랜 흐름을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환율 문제까지 봤는데 엔화하고 원화로 봤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기사 첨부해서 원고까지 잘 썼는데 날마다 라이브 할 때마다 이거저거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저도 모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 중요한 얘기들 그냥 대충 짚고 넘어갔어요. 원고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든지 하면 대충 하면은 꼭 그 다음에 사단이 나더라고요. 오늘 지금 터진 일들이 이 원고만 써놓고 제가 그때 언급을 안 했던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원고를 제가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그 금년 1월 중순까지 저번 주까지 환율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엔화를 중심으로 써놨어요. 이 내용들을 한번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엔화를 보겠습니다. 엔화가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부터 뜨죠. 엔화가 잘 지키다. 왜? 새로운 여성 총리님 나오신다. 길을 비켜라. 10월 초부터 맞죠? 아 이분이 내가 제2의 여자 아베다. 일본이 지금 이 팍팍한 거를 오히려 돈을 더 역으로 많이 풀고 재정 부양을 해서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해서 그 돈으로 돈을 쓰게 하겠다. 지금 트럼프하고 비슷하죠? 사실 일본의 극우 정권이죠. 예. 그거 나오면서 그 걱정에 앞으로 돈을 다시 아베 때처럼 엄청나게 돈을 푼대더라. 저 여자가. 저 여성분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엔화는 이제 엄청나게 또 약해지겠구만 하면서 쭉쭉 올라가죠. 예. 그리고 일본 국채도 저 많은 돈을 어디서 이제 나겠어요. 국채를 많이 찍어가지고 빚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에 나오는 일본 국채가 내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구만. 그럼 국채 가격이 쓰레기가 되겠구만. 그래서 국채 가격이 일본의 모든 특히 장기채 가격이 쭉쭉쭉 떨어지고 그러죠. 장기채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선진국 장기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작년 상반기부터 제가 영상 제목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되니까 어때요? 난리가 나죠 지금. 작년 말하고 금년 초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채권 일본이 언제까지 안전자산일까? 작년 4월인가 5월에 영상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니까 어때요? 난리가 났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엔화가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엔화가 오르는 거 이제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굉장히 정권 초기엔 자신감이 있었죠. 아유, 엔화 조금 올라도 금방 나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사람들이 이 진심을 알아주면 일순간 올라도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어. 트럼프도 똑같이 정권 초기에 그랬어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간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되는 때가 옵니다. 이거 봐라. 155엔을 넘어요. 달러당 155엔을 넘어서 엔화가 약세로 빠지니까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누굽니까? 우리 우에다 총재님이 나와서 막아줘야 돼. 일본 중앙은행장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리가 자기 옆에 새로 신임, 내가 이 사람 올해 이제 재무장관 안주인으로 뽑아가지고 한번 잘해볼라요? 하면서 이제 거기 하면서 중앙은행까지 앉히고 셋이 앉혀갖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딱 어때요? 중앙은행장은 일본은 계속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엔화도 강세로 바로 잡고 물가도 잡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새로운 총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하죠. 이제 셋이 어떤 얘기가 할까 봤더니 역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관료주의 사회 서양하고 다르더라. 중앙은행이 그 현직 대통령하고 총리한테 굉장히 많이 휘둘리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금리도 많이 올리고 충분히 실질금리 명목금리 보고 인플레이션도 보고 하면서 앞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총리님 새로 뽑히신 총리님 하는 거 보고 그분이 하는 그 재정 정책에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 잘 보조를 제가 한번 맞춰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을 털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어떻게 된다? 중앙은행장이 결국 총리 눈치를 본다. 제대로 못 잡는다. 엔화는 계속 약해진다. 그 이후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시장에 나와서 예전처럼 단아가, 손아가가 다 나와가지고 환율 시장이 너무 지금
환투기 세력이 붙어서 너무 지금 경거망동 요사스럽게 움직입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언제 당국이 개입할지 몰라. 어떤 방법을 쓸지 몰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런 말을 듣는데 이제 코웃음만 툭툭 껴. 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다음날 다카이치 수상이 나와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더 많은 특별 추가 경정 예산 방위비를 이만큼 늘릴 거고 국채를 더 찍어라. 날마다 그렇게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툭툭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듣는 위험한 경지에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웃긴 일이 퍼집니다. 우리 다카이치 총리님이 내가 정말 뭔가 맘먹고 내년부터 이 경제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싶은데 지금도 우리 여당이 연립 여당이 조금 과반수를 넘긴 한데 이걸로는 안 돼. 압도적인 비율로 우리 의원들이 내각을 딱 차지를 해서 내가 하는 거 뭐든지 그냥 이거 하자 하면 그냥 만장일치 다수결로 빵빵빵 해갖고 그냥 쫙 시원하게 고속도로 뚫리듯이 뻥 됐으면 좋겠어. 지금 내 지지율이 좋아. 내가 막 중국하고 싸우면서 저런 후라들 놈들 저 여차하면 그냥 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냥 뭐 히토리도 안 줄 거야. 일본에 막 관광객도 안 보낼 거야 하는데도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유 외국인들 다 몰아내자. 우리도 일본도 트럼프가 필요해 막 하면서 막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하고 있습니다. 누님 막 한다는 거죠. 지지율이 높아. 기분이 좋아. 좋아네. 간다. 내가 내각을 중의원을 해산을 하겠어. 응? 해산하고 나를 정말 믿으시면 한 번 더 조기 총선을 해가지고 우리 내각을 다시 의회를 나를 지원하는 저 어설픈 애들 말고 정말 이 구구파끼리 손잡고 뭐 적당한 중도 우파 다 저리 가. 어이 어디서 니들하고 난 놀아. 좀 더 확실한 구구파의 수를 늘려가지고 하겠다. 찍어줘서 새로운 조기 총선을 가겠다. 내 맘대로 진짜 한번 하겠다. 저를 믿으면 힘을 저한테 실어 주십시오. 과감하게 나온다. 자, 이때부터 이제 이게 여기서 어때요? 위로 뜨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저항선이거든요. 과거에. 이거 뜨고 제일 높았던 $160 이것까지 보려고 해요. 여기다 이제 점점 더 뭐 총선에서 어떤 막 그 서로 간에 이제 공약부터 벌써 나와요. 뭐 돈을 막 더 풀겠다. 우리 소비세를 뭐 없애주겠다. 막 양쪽에서 여당 야당이 다 나와. 벌렁벌렁하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선거고 뭐고 다 좋은데 이거 너무 올라갑니다. 이거 조금 이제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카이치 총리도 이거 너무 엔화가 약해지는 건 좀 문제가 있네. 내가 이거는 좀 신경 쓰겠습니다. 자기도 그런 얘기하고 일본 중앙은행장도 나오고 재무상 차관도 나오고 재무장관도 나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어. 피식피식 웃어. 어차피 말을 아무리 털어도 조만간 국채 엄청 찍어내고 돈 찍어낼 거 아니야. 그거는 기정사실이잖아. 어쩌라고 하면서 주말에 우리나라 환시장 얘기 이창용 총재 그 인터뷰하고 해서 같이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에 사실은 그게 더 많이 끼어 있는 거죠. 걔네들이 우리나라까지 갖고 지금 흔드는 거예요. 대차 시장과 현물 시장이 있다. 그 이창용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떠요.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왜? 앞으로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2월 8일까지 지금 15일 동안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엔화가 160엔 넘으면 다카이치 총리 너 때문에 지금 다시 예전 같은 엄청난 외환위기급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공세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월 8일까지 선거운동 할 때까지는 여기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일본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가 그 선은 이 빨간 선을 이 검은 선을 여기 넘죠? 이때 일본 재무상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얘기를 해도 백약이 무효하니까 사실은 내가 어제 미국에 전화했어. 왜? 환율 조작 이런 얘기 조작국으로 찍히는 거 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가는 제 채널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이렇게 환율 당국에 개입하겠다 했는데 이제 우습게 보는데 원래는 마음대로 그렇게 환율 시장을 당국이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건 자율 시장 원리
자본주의 여기 시장 원리에 맞지가 않고 그런 식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건 시장 경제에 이걸 해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기축통화국 미국이 두 눈 크게 뿜고 너 지금 뭐하냐 딱 걸렸어 너 씨. 다 이게 채점표가 있어. 원아웃,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해가지고 환율 조작 의심국, 환율 조작국으로 찍히면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못하는데 가끔 미국이 그걸 정치적으로 내 말 잘 들으면 또 내가 특별히 데리고 가서 야 인사해. 내 동생 누군데 말이야. 오늘부터 여기 뭐 할 거니까 너희들도 잘 알아 모셔라 하는 것처럼 특별히 또 미국이 그런 때가 있더란 말이죠. 허락을 받으면. 그 이제 미국이 어떤 기축통화국의 횡포죠. 힘이고. 근데 이때 이제 일본 재무상에 나와서 이거 보고 내가 오늘 사실은 전화했어. 어디다 전화했냐? 미국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좀 이만 저만 해가지고요. 지금 좀 힘든데 당국이 직접 개입해서 환시장을 한번 좀 조정을 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서 좀 돈을 팍팍 좀 시장에서 써서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아요. 아는데 진짜 이거는 우리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다른 달러판이나 세계의 경제를 생각해서 제가 진짜 한 좀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듣고 보니까 네가 그럴만하다 진짜 좋아. 내가 이번에는 특별히 니들이 환시장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고 내가 못 본 척 눈 감아 줄게. 대충 한번 승인해 줄게.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이때. 일본 여자 재무상 누님이 나와가지고. 응? 이분이 이때 나와서 그래요. 야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통화했다니까 미국이 대충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이제 양국에서 공식 백악관 발표나 그런 공식 정부 발표로 나오진 않아. 그냥 대충 했다고 이렇게 뭉개요. 얼버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해. 이게 진짜 얘기가 서로 된 건가? 근데 일단은 후퇴합니다. 그 말 듣고. 시장에 돈 써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여기다가 배팅 걸고 있던 애들 손해보잖아. 엄청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는 게 무서워서 진짠가? 내려와. 근데 암만 생각해도 좀 뻥카 같거든? 그리고 지금 이때 계속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선거하면은 선거운동 공약을 거는데 뭐 일본에 세금을 뭐 소비세를 감세해주겠다 막 여당 야당이 그런 얘기까지 해. 그러니까 이게 이거 뜨면서 다시 뜨기 시작해요. 여기로. 그렇죠? 이렇게 뜹니다. 지금 위태위태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미국이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새로운 히토류 동맹을 자기들끼리 맺겠다고 자원 강국인 캐나다, 호주 이 외에도 G7 외에도 우리나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까지 다 불러요. 백악관에 좀 와라. 내일 건너와라 하고. 왜요? 갔더니 우리끼리 갯돈 모아가지고 히토류 거기 투자도 하고 히토류 공급 라인도 받고 나중에 이런 법 제도에서 같이 끼고 그래서 중국 거 사지 말고 우리끼리 히토류 해가지고 중국 거는 사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다들 시큰둥해.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여기 끼었다가 중국이 너 나한테 그렇게 해? 너도 히토류 안 줘. 이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미국이 같이 우리랑 히토류 동맹에서 뭐해 알았지 하는데 계속 뒤로 슬슬 빼. 공동 성명이 회의를 하고 공동 성명이 나와야 돼. 미국 재무부 장관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규탄한다 중국을 하면서 히토류를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공동 성명을 내놓지를 못해. 다 뒤로 슬슬 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건 아니지. 이게 이제 외교의 협상의 딜이거든요. 아니라고 말은 안 하지만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 가지 좀 집에 가서 저 혼자 집사람하고 얘기도 해봐야 되고 애가 지금 내년이면 대학 가는데 알잖아요 형님. 금방 전화 드릴게. 이러면서 질질 뺀단 말이죠. 빼는데 이때 갔을 때 우리나라랑 일본이 가가지고 이제 히토류 동맹을 맺자고요. 중국이 조금 걸리는데 근데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형님 그거 말고 저도 좀 이번 기회에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이제 외교에 뉴스에 안 나와도 그 전부터 쭉 그 흐름을 우리가 제가 보는 그 흐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뭘 갖고 줄다리기 하고 밀당을 하는가를 뉴스에 안 나와도 이미 그걸 우리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갔으면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가가지고 지금 당장 한국이랑 일본이 환율 때문에 요새 미치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어쩌겠다 하면서 정부에서 막 날마다 나와서 이거 지금 자시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막 수출기업 작년 12월에 다 불러들이고 막 국민연금 뭐 해가지고 뭐 증권사들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뭘 하겠다 하는데도 어쩌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 시장에 붙어있는 투기 세력이 대한민국까지 같이 와서 같이 잡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쓴 거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1475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히토류 이제 그거 모였을 때 1월 달에 가가지고 좋아요. 우리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너무 올라 힘들어. 우리가 이거를 우리만으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나라 서학개미도 그러고 뭐 막 투기 세력도 그렇고 믿지를 않으니까 미국에서 형님이 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뭔 얘기를 하라고. 이게 형님이 뭐 꼭 그렇게 우리한테 막 환율 시장에서 미국하고 일본은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도 우리가 괜찮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지. 다른 나라들이 저런 게 어딨어? 야 그러면 우리도 하지. 세상 참 더럽네. 진짜 막 난리가 나니까 공식적으로 승인 안 해주지만 뭔가 뉘앙스를 딱 풍겨서 여차하면 미국 허락받고 일본과 한국의 환율 당국이 끼어서 바로 당국이 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로 뭐 말이라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하죠. 그러니까 이때 베센트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미국의 히토리 회의하러 갔는데 갑자기 나와서 일본의 환율은 지금 저거는 좋지 않다. 여기서 더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해주고 대한민국은 또 내가 대한민국을 좀 아는데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환율이 저렇게 뛸 정도는 아니야. 이거 참 뭐 문제가 충분히 안정될 수준이야. 이런 립 서비스를 그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뚝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하면은 환시장에 있는 투기 세력들이 저 얘기는 앞으로 일본하고 한국의 환율 당국이 돈을 써갖고 인위적으로 막 개입을 해갖고 억지로 끌어내려도 보고도 못 본 척. 저기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 막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데요. 난 몰라. 난 못 봐. 난 못 들었어. 이거 승인해준다는 얘기 아닌가? 미국 재무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떨어지죠. 약발이 근데 하루 이틀 3일째 3일 만에 없어져.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도. 왜 그러죠? 일본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일본 때문에. 일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기 총선하고 뭐 한다 하니까 여기서 지금 3일을 못 가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점점 더 앞으로.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미국이 그린란드를 잡아먹겠다고 하면서 유럽한테 그린란드 안 내놓으면 관세를 25% 때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다보스 포럼이 열려요. 저번 주에.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 다보스 포럼에서 가만 안 두겠다. 막 의기양양 가갖고 막 너 마크롱 건방지게 선글라스 벗어 너 뭐 어디서 하면서 막 감히 미국한테 뭐라고 하는 놈들 다 그냥 야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대로 살아. 너 그린란드 관세 확 그냥 이놈들 막 하죠. 자 근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첫날 일본 국제시장에서 공습경보가 나옵니다. 공습경보 하면서 말씀드렸죠. 다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2.0까지 다카이치 총리가 되고 나서 정말 이 일본 국제 금리가 너무 무섭게 올라. 이거 무슨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왔을 때하고 똑같아요. 3년 전인가 영국에서 그 최단기 여자 총리, 트러스 총리 있었죠. 제가 그 당시 블로그에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야. 그죠? 결국 그걸로 영국 국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쫓겨났어요. 근데
일본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영국 같으면 쫓겨났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또 굉장히 이런 거 잘 참고 견뎌줘요. 그래서 안 쫓아내죠. 그래서 계속 올라요. 계속 올랐는데 지금 2.0에서 2.0이 굉장히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일본의 기준금리를 생각했을 때 10년물이 이렇게까지 여기서 더 뛰는 건 너무 괴리가 심해요. 근데 이제 저 여자분이 뭐 조기 총선을 하겠다 뭐 하면서 뛰는데 정말 무섭게 뛰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뛰어요. 뛰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날 문제가 생겨요. 이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장이 아무리 진정시키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비트코인 뜨듯이 빵빵 뜹니다. 하루 이틀. 자 이러면서 뭐 그래도 신경 안 썼어요. 트럼프하고 베센트 재무장관. 뭐 일본에서 그런 지들 사정이지 뭐 우리 미국이 어쩌라고. 진짜 문제는 미국에서 났어요. 미국에서 뭔 일이 났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최근 2주 영상에서 깊게 짚어갖고 또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멤버십 카톡 안 들어오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금년에는 카톡에 있어야 됩니다. 카톡에다가 그날 실시간으로 뉴스에서 뭐 어쩐다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나올 얘기를 미리 그냥 그 전날 제가 다 했죠.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인가? 이거예요. 트럼프가 유럽하고 다시 관세 전쟁을 하겠대. 응? 그 전에 맺은 거 다 필요 없대. 다시 왜? 그린란드에 대해서 괜히 반항하는 놈들 본보기로 죽이려고 유럽의 25% 8개국가 관세를 더 때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제만큼 지금 튼튼하고 잘 나가는 경제 없어요. 물론 뭐 중산층, 서민층 힘들다 하지만 돈 많은 애들하고 돈 많은 기업들이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지금. 그렇죠? 미국만한 데가 없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나머지 유럽 경제는 지금 몇 년째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영국 같은 나라 가보세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그렇죠? 지금 그 정도 수준인데 보통 트럼프가 정권 잡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관세로 이렇게 붙는데 하면 무슨 일이 생겼냐. 아이고 관세 전쟁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은 그래도 별로 안 힘든데 유럽만 엄청나게 힘들어지겠네 해가지고 유로화가 뚝 떨어지고 달러가 쑥 올라가고 유럽 니네 어떡하냐 하면서 유럽 채권도 막 버려 해갖고 유럽 채권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야 그 둘이 싸우는데 어이구 무서워 어디 숨어있자 우리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자. 안전자산 하면은 옛날부터 채권이지 채권 중에 지금 유럽 채권은 가지마. 거기 앞으로 미국하고 싸우면서 개 터진대. 그럼 어디로 가? 아 저기 미국 채권이나 일본 채권. 야 일본 채권 지금 일본 채권 못 봤냐? 일본 거기 지진 났어 채권 시장에. 그래? 아 그럼 역시 미국 채권밖에 없네. 미국 채권으로 오고 해가지고 미국의 달러가 푹 무거워지면서 안정되고 미국 국채도 금리가 떨어져서 푹 안정되고 유로화는 막 벙벙 뜨고 당연히 이게 경제 교과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월요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다 말씀드렸어요. 경제 교과서하고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린란드 때문에 유럽하고 한판 붙는데 이러니까 달러가 빵 강해져야 되는데 달러가 뚝 떨어져. 이거 뭐야? 이것도 기사들 보면요. 그날 이 월요일부터 해서 기사들 보면 트럼프가 유럽을 이렇게 후드려 팬다네. 막 유로화가 막 발작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고 막 힘들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진짜 나왔어요. 그 놈들은 어디서 말만 듣고 기자라는 애들이 차트 한 번도 안 보고 기사 쓰는 놈들이야. 그거는 그런 발표 나왔을 때 잠깐 흔들리는 거 보고 쓴 거지. 6시간, 8시간 뒤에 진짜 그런가? 그 기사가 뭐라고 써 있는가 보지도 않고 저는 그냥 제가 봐요. 그러면 정반대로 가는데 그래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사들 보면 12시간, 24시간 뒤에 수정돼서 나와. 기자들도 요새 기자들이 그런다면서요. 지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뭐래더라 하면 지들도 받아 적어. 귀찮으니까. 결국은 달러가 오히려 더 약해져.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린란드 때문에 관세 전쟁 하는데 어때요?
유로화가 빵빵 떠요. 유로화는 위로 뜨면 유로화가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달러가 분자에 안 있고 유로를 분자에 자존심 때문에 지들이 앞이야. 어디 아메리카노 커피 마실 줄도 모르는 양키놈들이 잘난 척하는 거 못 봐주죠? 유로화가 반대로 강해지네. 이게 큰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진짜 무서운 변화가 생기죠? 뭐죠? 미국 10년물 국채에서 생겨요. 국채가 여러 개 있지만 10년물이 미국의 모든 기업들, 가계 모기지 대출, 애들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모든 거에 기본이 되죠. 대부분 일본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그래요. 여기 근데 이 10년물 금리가 안정이 돼야 미국도 국채를 많이 찍을 수 있고 기업들 도와서 뭐 정책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BBB 법안에서 뭘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이 돼야 돼요. 트럼프도. 근데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박스권에서 못 넘던 이 선 있죠? 이걸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라 사운드더라 어쩐데더라 하니까 뻥뻥 이때부터 슬슬 뜨기 시작하더니 어때요? 이날 다보스 포럼 시작하는 날, 요 꼴이 보이세요? 터집니다, 한번.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중요한 저항선을 빡 들고 터져요. 발작을 하기 시작해요. 트럼프하고 베센트가 상상했던 어디 감히 미국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전 세계가 미국에 꼼짝 못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작년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금년부터는 이제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가던 차가 작년에 끽 멈추면서 이렇게 관성이 바뀌더니 금년 1월부터는 이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이 관세 전쟁이 붙으면 유럽은 괜찮은데 미국 경제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작년 4월부터 저는 다국화가 시작됐다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밑에서 글로벌 자본이 움직인다. 작년 4월부터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때 얘기하면 아무도 코웃음도 안 쳐. 제가 막 미국이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세요. 작년 4월부터 영상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그런 얘기 시중에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제 다 난리 났다 그런 얘기만 나왔죠. 한 6개월 지나 보세요. 작년 하반기 금년까지 어땠습니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그거예요. 달러가 무너진다. 달러가 망가진다. 그리고 세계가 지금 다극화로 변해가지고 미국 싫어. 우리끼리 FTA 체결해. 오늘 또 인도하고 유럽하고 어마어마하죠. 지금 빨리빨리 우리 쫓아가야 돼요. 이게 근데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대로 가는 건 뭐다? 미국 경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시아나 모든 나라의 그 돈들을 다 재테크를 해가지고 뭘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제일 센 나라고 믿을 만한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의 국채, 회사채, 부동산, 주식, 기타 등등으로 다 들고 있었잖아요. 거기를 제일 많이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치 미국 주식을 사는데 빅테크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것처럼 빅테크가 제일 믿음직하니까 그렇게 들고 있었는데 작년 4월부터 기축통화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다극화의 모습을 보고 트럼프가 들고 나온 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빅테크 비중을 줄여야 돼. 근데 빅테크를 우리처럼 조금씩 들고 있겠어요? 전 세계적인 국부 펀드나 막 이런 애들이 중앙은행들이 아니죠. 상상도 못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채권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단번에 하루 만에 다 못 팔아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던질 수도 없어. 너무 심하게 던지면 국제시장이 폭 나가면서 금융시장이 빵빵 터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수류탄 터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팔아야 돼요. 중국이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국채를 2013년도부터 해서 쭉 줄여와서 지금 이만큼 줄였다. 요새 뉴스들 보면 기사들 보시면 나오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미국 힘들게 엿대봐야지 했다가 중국에서 미국 국채 들고 있는 중국 은행 기업들도 다 터져 죽어요. 폭락하면서. 그러니까 시중에서 중국이 조만간 미국 엿대보라고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팔 것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독자 몇십만 가진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어마어마한 연구소 소장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될 경우에 나와서 맨날 넥타이 매고 그 얘기 지난 3년 동안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아휴 그래요. 그런 일은 절대 안 벌어져요. 중국이 그렇게 제가 그걸 뭐라고 비유했나요? 그 깡패놈들이 우통 벗고 이 막 문신 보여주면서 지 몸에다 막 칼로 자해하고 8차선 도로 한가운데 누워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이득도 없어. 지만 손해보는 거지. 근데도 막 그게 이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자기가 파고들고 자기가 공부하고 그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써놓은 거, 유명한 교수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하는 얘기 보고 이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다 믿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국채가 반대로 올라요. 자, 이거 제가 작년 하반기에 10월부터 했던 거죠.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년부터 미국에서 일어난다. 일본 국채 시장이 지금 새로운 총리가 나와서 중앙은행장이고 자시고 내 맘대로 이렇게 돈 풀고 뭐 할 거야. 내 뜻 따라올 거야. 하면서 압박을 주니까 일본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일본 엔화가 버림받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 미국에서 1년 동안 벌어질 일이요. 예행연습이요. 잘 보시오. 했잖아요.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그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월부터. 근데 너무 빨리 나와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 트럼프가 쉴 틈을 안 줘요. 날마다 생각을 뭐 해가지고 그죠? 밤에 잘라고만 하면 전화가 와서 어이 최옥후 내가 이런 거 하나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안 하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해도 충분해요. 아, 나 잠 좀 자게 전화 좀 하지 마요. 아니야 내가 이번에 베네수엘라 때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린란드 치고 들어요. 이란 와 기똥 차겠지? 안전벨트 꽉 잡고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별짓을 다 벌려갖고 지금 너무 빨라. 너무 생각했던 일이 1월부터 다 터져 나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자,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뭐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관세 전쟁은 다 하는데 아이고 이제는 미국 경제가 어떡하냐. 미국 경제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죠. 저놈은 친구가 될 수 없는 놈이야. 앞으로 작년 4월부터 미국 달러 국채 계속 빅테크 팔아가면서 계속 줄여왔는데 전 세계 연기금, 국부펀드, 증권사, 보험사, 중앙은행들이 그러면서 좀 안전한 채권들, 이자율 짭짤한 것들, 단기 국채들 선진국에 그런 거. 아 그러다가 작년 7월부터는 8월부터는 달러 시스템을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공화당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항상 이 믿을 만한 달러로 환율과 국채 금리를 항상 조식 호흡 하듯이 들숨 날숨 단전 호흡 하듯이 쫙쫙 맞춰줘 갖고 미국 국채나 미국 자산 들고 있으면 절대 손해볼 일 없게 잘 맞춰주는 독립적인 어떤 연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연준의 그 이사진 막 내쫓고 하더니 넘어가네?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랬죠 그때? 8월 말에 딱 보고 어때요 그때부터는 더 빨리 미국 자산 국채 야 빨리 더 팔어 더 빨리 팔어 틈날 때마다 시장 출렁일 때마다 팔어 하면서 그 돈으로 이제 어디로 간다? 국채로 전부 다 금하고 은으로 밀려온다. 하반기는 무조건 금과 은입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비트코인도 하려면 하시는데 저는 싫어요. 했죠. 그런데 이제 이 흐름이 금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는 눈에 보일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하고 싸워서 막 이렇게 되고 이제 동맹들은 완전히 깨지고 캐나다, 캐나다, 스페인, 헝가리 그다음에 독일 총리 그다음에 심지어 미국의 영혼의 단짝 서태웅 정대만 영국 총리까지도 중국하고 지금 내일부터 가나요? 오늘부터 가나요? 야 경제는 경제다. 정치는 정치고 군사는 군사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문어발식으로 서로 다 FTA하고 손잡고 뭐하고 관습 우리 세상이 이제 완전 거미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자산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질 않아요. 달러의 가치는 계속 약해지고 다른 나라하고 결제하는데 뭐 달러 써 우리끼리 우리 돈 쓰지 하면서
달러 자산을 들고 있을수록 계속 손해가 나요. 앞으로. 달러 가치는 작년 한 해에 달러는 10%가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엔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환율이 안 좋아졌지만 유로화는 반대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맞죠? 유럽 자산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연기금들이 작년 7월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빅테크 그때 여름부터 다 팔았어요. 왜 그러죠? 가만히 들고 있으면 계속 손해가 나. 유럽 애들은 유로화가 오르고 달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계속 그동안 제일 돈 많이 번 거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 고마웠다. 다음에 또 잘 보자. 일단 집에 가야겠다. 다 털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차손 때문에 절대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게 작년 하반기 우리가 쭉 보던 거였죠. 시장에 왜 세력들이 안 들어오나? AI가 믿업지 못해서 더 큰 이유, 그 전부터.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쭉 빠지는데 이제 1월부터 어때요? 이거 빵 터지는 거 보고 나서 미국도 이상하죠? 분위기 싸해. 전화가 와.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 가 있는데 국제 전화가 와서 미국에서 와서 재무장관님 바꿔주세요. 베센트 재무장관 했더니 지금 국제시장 난리 났습니다. 이거 지금 하루에 변동 표기요. 이 저항선에서 그 전까지는 몇 달 동안 여기서 미국 국채 좋지. 미국이 무너진다 해도 부자는 죽어도 망해도 3대 가더라. 3대. 너 늙어 죽을 때까지는 미국 말짱해. 걱정을 말어.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건 그래도 달러하고 미국 국채밖에 없어. 뭔 다극화 같은 소리 하네. 쓸데없이 막 최후의 그 해적 방송 같은 거나 보고 공부나 해라 막 하면서 국채가 이제 충분히 좋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이 정도면 미국 국채 안전한데 이자도 많이 주고 충분히 좋지 해서 들어갔다가 뭔 일 있으면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라인이 갑자기 빵 넘어. 지난 몇 달 동안 지키던 박스권을. 그러면서 갑자기 아주 중요한 저항선도 빵 치고 넘고 막 치고 오르는 거 보니까 미국 본토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재무장관님, 이거 지금 뭔가 시장에서 뭔가 확 사방에서 미국 국채를 버리면서 제가 이거 저번 주 영상인가요? 저저번 주 영상인가요? 카톡에서랑 다 설명드렸죠? 중요한 저항선을 넘으면 전 세계 포트폴리오가 재조정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채권이 월드 어떤 그런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냐 하면은 그 ETF에서 자동으로 몇 프로를 사주게 돼 있죠. 그냥 막 들어가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MSCI 지수에서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신흥국 지수가 아니라 선진국 지수가 되면은 자동으로 그냥 전 세계의 연기금 국부 펀드가 코리안 주식은 몇 퍼센트 더 포함을 포트폴리오 하게 돼 있어. 자동으로 더 사오니까 주가가 자동으로 빵 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똑같이 채권 시장에서 전 세계 국채를 사는 채권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요한 박스권이 있는데 몇 달 동안 이걸 뚫고 이리 들어가면 모든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됩니다. 자기들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듀레이션의 국채가 있을 거예요. 몇 주짜리, 몇 달짜리, 초단기부터 해가지고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미국 국채 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들고 있는 것이 10년짜리가 지금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금리가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이거에서 손해가 확 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제 주식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갑자기 절대 안 떨어져야 될 가격에서 이만큼이 떨어지네? 테슬라는 좀 들고 있는 거에 다 버리지 말고 반은 일단 팔어. 반은 일단 팔고 이 반으로 지금 엔비디아 사야겠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지금 4.25 그동안에 이 안정된 흐름에서 이걸 뚫고 4.25로 갑자기 빵 뚫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딱 딛고 올라가 버리면은 전 세계 연기금 미국 국채 들고 있는 데에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박스권에서 새로운 조정이 일어나면 우르르 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어디겠어요? 4.338까지 가요. 이런 거는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4.5까지도 갈 수 있고. 자, 이러면은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 하지만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죠? 지금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내일도 욕 배틀 해야 되거든. 내일 연설 시간에도 가가지고 이 썩을 놈들아 그린란드 안 내놓으면 니들 다 죽이겠다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렇게 미국 국채가 갑자기 퍽퍽 터지냐 봤더니 그린란드하고 유럽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뭐 여러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미국 국채는 좀 던지고 버리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본토에서 전화가 그렇게 온다는 거죠. 베센트가 바로 트럼프한테 얘기한 거예요. 형님 이거 조금 갑자기 생각도 못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요. 야 이게 말이 돼? 내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미국 최고 하면서 미국 국채를 더 사러 들어야지 반대로 간다고? 나는 이거 인정 못해. 이거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야. 제가 무슨 일인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내일 가가지고 연설을 하실 때 일단은 요거 잡아놔야 되니까 어떻게 됐나 제가 조사하고 잡을 때까지 말을 좀 일단 조금 한 발만 좀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그래서 트럼프가 나와서 그 다음날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린란드에 관세 때리려고 했는데 야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내가 진짜 사람 많이 변했다. 진짜 개과천선했다. 내가 주먹은 안 쓸게. 다시 한번 우리 말로 한번 잘해보자 하죠. 그래서 쭉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센트는 이때 어떻게 해요? 사방에 알아보죠. 야, 왜 우리 누가 감히 우리 미국 국채를 버려? 말이 돼 이게? 어떤 이상한 놈들이 있어. 잡아내 하는 거죠 지금. 프랑스나 국채나 영국이나 독일을 보면 오히려 국제 금리가 그동안 내려와요.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유럽 국채가 떠서 그런가? 봤더니 아니야. 유럽 국채는 안정이 되고 있어.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감히 왜 우리 트럼프 형님이 우리 뜻대로 딱 해서 하겠다는데 왜 우리나라 국채를 미국 감히 전 세계 최고인 미국 국채를 못 믿고 미국 달러를 못 믿지? 이해가 안 되죠? 잘못을 해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어디선가 틀림없이 못된 놈이 있을 거야. 찾는단 말이에요. 일본이 딱 눈에 보이네? 아, 찾았다.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전 세계 이 채권 펀드에서 선진국들 바스켓으로 모아서 이렇게 이제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그 이제 바스켓 펀드가 있는데 선진국들이 같이 물고 들어간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엔화가 원화를 끌어올리는 것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중국 세 나라가 서로 맨날 으르렁대도 지들끼리 장사 제일 많이 했어. 수출 수입을. 그러니까 뭔 일이 국제경제에서 거시경제에서 생긴 다음에 세 나라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서 환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때도 세 나라를 같이 끌고 들어가요. 포트폴리오가. 야, 달러가 저러면서 뭐 이쪽 아시아 동북아시아 경제에 뭔가 좀 영향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원화도 약해지고 위안화도 약해지고 일본의 엔화도 같이 약해졌다가 수출 때문에 막 이렇게 같이 해서 야 엔화 가가지고 좀 갖고 놀아볼까 하면은 세 나라를 같이 공격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은.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위안화는 탈출했다고 말씀드렸죠. 위안화 작년부터 완전히 탈출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 갖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딱 보니까 어때? 딱 봤네. 그렇지. 누가 감히 우리 미국 국채를 버릴 이유가 없어. 아이, 그렇지. 내가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일본 놈들 때문이네. 왜? 일본 놈들 국채가 너무 무섭게 올라가니까 괜히 같은 이 선진국 포트폴리오에 묶여있는 미국 국채도 그 영향을 받아서 딱 보니까 일본 국채가 몇 프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 미국 국채도 몇 틱씩 띡띡 자동으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순전히 이놈들 때문이네. 그럼 아까 유럽은 뭐야? 유럽은 왜 내려갔어? 유럽 국채는 왜 안정이 됐어? 몰라. 그런 건 물어보지만 어쨌든 이놈들이 원인이야. 그래서 이날 다보스에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일본에 야, 왜 니들 정치 뭐 하려면 니네끼리 조용조용하지 왜 우리 미국한테까지 똥물이 튀게 만들어?
너 지금 니네 이거 오른 것 때문에 우리 미국 국채가 지금 보이지? 절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니네 때문에 지금 올라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여기서 날라고 그래. 야, 조만간 지금 새로운 연준 의장도 안쳐야 되고 우리 트럼프 형님이 새로운 감세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윗단계에서 계속 놀게 돼봐. 그러면은 또 저 민주당 좌파놈들이 나서 그거 봐. 트럼프가 파월 건들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미국을 못 믿어서 미국 국채를 던지네. 저 봐. 관세고 뭐고 하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 오를까봐 미국 국채를 던지네. 별놈들이 다 나올 거 아니야. 또 민주당 놈들이. 아 정말 너 정말 그렇게 할래? 정신 똑바로 못 차려? 너 지금 내일 이 시간까지 24시간 내로 이거 내려놔. 전화 딱 한 거죠? 그 1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그때 기사에 다 나와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날 전화했다고 나와요. 전화하니까 일본에서 긴급 제일 힘 있는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국채 금리도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기사 보여드렸죠? 일본에 그 서열 2위 금융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들고 있는 일본 국채가 포트폴리오가 이만큼인데 앞으로 이거에 2배를 더 사겠다. 하루 만에 나와. 하루 만에. 어찌나 미국이 무서웠는지. 그러면서 그러면 드디어 일본이 옛날처럼 일본 국채를 국가와 정부와 막 보험사들 시켜가지고 드립다 사가지고 끌어내릴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국제시장에서 금리가 쫙 내려가요. 일본에서. 그러죠? 그렇게 되고 미국은 어때요?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에이 내가 설마 그러겠냐? 내가 설마 말만 그러지 내가 진짜 내가 미쳤다고 그린란드를 때려? 동맹인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그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유럽하고 뭐 관세 25% 한번 해본 소리야. 지금부터 그린란드하고 얼마든지 말로 잘 해보자고 하니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도 안정이 안 돼요. 그 다음날 그렇게 해서 내려갔는데도 여기 딱 대기해갖고 자꾸 이거를 벌렁벌렁 뚫어. 트럼프가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이대로 좋게 끝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 자산을 더 버려야겠다. 그리고 그 버린 돈으로 환전해서 유로화로 찾아서 유럽에 넣던지 대한민국 코스피에 넣든지. 코스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 코스닥은 안 올랐다. 그 코스닥에다 넣어볼까? 좋아. 다음 주부터 코스닥에 넣자. 코스닥 어제 7% 나왔대요? 천스닥 됐다면서. 그렇죠? 뭐 그렇게 넣던가. 이런 식으로 돈이 이제 빠져갖고 사방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팔면서. 그죠?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안정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 안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서 계속 똥꼬를 팍팍 찌르죠. 계속 튀어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보스 포럼 이제 끝날 때쯤 돼서 국리를 하겠죠. 미국에서도. 야 이거 왜 이러면 여러 가지 이러면 진짜 나가리인데 다음 주에 지금 새로운 연준 의장도 파월 저 새끼 안 되겠어 하고 누구를 하겠다고 지금 앉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올라가면 모든 게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져. 이걸 더 쭉 내려야만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일본이 지금 해서 일본 전화해갖고 야 똑바로 안 하냐? 아직도 왜 이렇게 불안해? 일본은 아유 형님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얘기해서 뭐 이런 이거 안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일본 니네가 지금 조기 총선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계속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애들이 저렇게 찔끔했다가도 다시 말을 안 듣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응?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본 중앙은행장이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금요일 날 일본에서. 그렇죠? 금요일 날 일본 중앙은행이 나와가지고 금리를 동결을 합니다. 동결을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하죠. 앞으로 막 열심히 막 금리 인상해갖고 엔화를 꼭 안정시킬 거야. 일본 금리도 안정시킬 거야. 금리를 계속 앞으로 올리겠다. 시장에 막 이거를 엔화 약세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일본 엔화도 안정이 되고 일본 국채 금리도
계속 오르려다가도 야 중앙은행장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뭘 잡는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좀 국채 발행 그런 걸 좀 막아볼라나 보다 해서 국제시장도 안정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더라. 이것도 기사 내용만 믿으면 안 되죠. 기사들 보면은 뭐 막 쇼크가 어쨌든 나오는데 아니에요. 직접 차트 보면 엉터리로 잘못 쓴 기사 많아요. 대충 쓴 기사. 제가 이거 그때 15분봉으로 보여드렸죠. 5분봉으로 봅시다. 이거 이날 봐야죠. 이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여기 지금 일본 중앙은행장이 기자회견을 해요.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엄청나게 금리 인상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이 불편한 국제시장도 자꾸 엔화도 탁 안정되게 할 거고 지금 미국에서 전화 왔어. 빨리 좀 더 어떻게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순간 푹 떨어져요. 그 기자회견을 듣고 엔화가 안정된다 이거죠. 하지만 금방 돌아와. 5분 10분 만에 30분도 안 돼서 돌아와 다시 1시간도 안 돼서. 그래서 그 기자회견 전 하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이렇게 내려갔다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조금 내려와 158엔에서 0.5엔도 안 내려와. 0.5엔도 이렇게까지 그날 밤까지 끝나요. 그날 저녁 시간까지 가요. 이렇게 우습게 본다 이거죠.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뭐 아무리 그래봤자 별 수 있겠어. 돈을 엄청나게 찍는데 안 되죠. 근데 이날 밤에 일본 시장이 끝나고 토요일 자정이 넘어서 금요일까지 한국장 일본장이 끝나고 밤에 자정이 넘어서부터는 미국의 아침이 시작되죠. 미국 시장에서 소식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엔화가 쫙 빠져요. 밤새. 여기 밤 1시부터 빠져. 쫙 빠져.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게 빠집니다. 동시에. 왜 나오냐? 아니 일본 안에서 조만간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환율 어떻게 막 개입할 거야 하면서 뭐 그 레이트 체크라고 하죠. 그 각 금융기관에 다 전화 돌려갖고 일본 당국에서 지금 환율 어떤 포지션들이 어때? 우리가 언제 몇 시쯤에 얼마나 돈 풀면 되겠어? 하면 저기 데이터 뽑아봐. 그런 얘기 나와도 에이 설마 별로 우습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밤 1시가 되니까 미국에서 소식이 나와. 뭔 소식이 나오죠? 재무부의 오다를 받고서 미국의 가장 큰 연방준비은행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일본하고 똑같이 시중에 환시장에 레이트 체크에 들어갔대. 야, 만에 하나 지금 뭐 정확히 어떻게 했나 말은 안 해줘. 근데 그런 소문이 쫙 돌아.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로이터 같은 데서 나와. 뉴욕 연방준비은행 관계자가 사실은 재무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었고 일부러 말을 흘리더라 이거죠. 그건 뭔가 봤더니 지금 환율 시장에서 그 일본이 자기네 엔화를 잡기 위해서 들고 있는 달러를 막 팔고 엔화를 막 샀을 때 우리 미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냐? 어느 정도 팔면은 우리가 좀 무난하겠냐? 갑자기 뭐 좀 안 좋은 영향 안 오고. 우리 미국에서는 지금 환시장에 이런 각 금융회사 이런 수출 기업들 포트폴리오 지금 어떠냐? 체크해봐라. 똑같은 얘기가 일본에서 나온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다 이거죠. 이때부터는 환시장이 날파리 환투기 세력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왜 도망가죠? 일본 혼자 어쩌고 저쩌고는 코웃음 치는데 이건 뭐야? 미국하고 서로 얘기가 됐다는 거야. 공조가. 하지만 둘이 공조해서 이렇게 했다 직접 발표하면 되지. 뭐들어 이렇게 세상 힘들게 해? 그냥 미국하고 일본하고 앞으로 환시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다 발표하면은 세상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막 시장에 뭐 이런 소문을 흘리고 할까요? 그거는 눈 뜨고 그거는 법을 어기는 환율 조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전 세계한테 야 니네 절대 니네는 환시장에 억지로 개입하지 말아라. 조작하지 말아라. 말은 이랬는데 지들이 필요하니까 일본하고 같이 손잡고 짝짝꿍 하면서 앞으로 야 24시간 내에 달러를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활각으로 엔화를 이만큼 사서 니네 안정시키자. 당국이 나서서 이렇게 한다고? 차마 그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만 흘려. 재무부에서 오다가 왔대. 그러면은 그거는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야? 아, 그건 몰라. 나는 모르겠고 그냥
전화 한번 돌려보고 어떻게 됐나 한번 알아봐라. 그런 얘기만 와서 나는 한 거밖에 몰라. 나는 그 다음 몰라.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가도 야, 이번에는 진짜 미국하고 얘기가 됐구나 해서 쫙 도망간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뉴스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다 뉴스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미국이 일본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줬을까요?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사실 일본의 엔화를 이렇게 강세를 이렇게 해준다 하면은 미국에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렇게 하고 일본이 이제 이날은 돈을 안 쓰고 저절로 된 걸 수도 있고 이날은 진짜 돈을 썼다고 봐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이번 주부터는 진짜 돈을 썼어. 밀어냈어. 그래서 지금 100일선 밑으로 밀어내기 작전에 들어갔어요. 월요일날 한번 100일선 밑으로, 이게 100일선입니다. 100일선 밑으로 밀었는데 여기까지는 아니지 하고 버텼어. 근데 오늘 또 써갖고 내렸어요. 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지난 그 1월 초에 여기 가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시장에 지금 너무 환율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펀더멘털이 내가 걔네들 잘 아는데 그럴 애들이 아니야. 거기 시장이 그렇게까지 환율이 망가질 애들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번 립서비스로 이때 해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투기 세력들이 올라오고 찔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전화를 직접 돌렸대. 바로 뭔가 작전 오퍼레이션 들어가는 것처럼 쭉 빠지죠. 우리나라 원화도 이날 쭉 빠집니다. 그리고 전날은 이제 간밤에 MDF 시장에서 우리가 야간 시장에 이렇게 막 돈을 투여해서 이렇게 하는 운용 폭은 적어요. 주간보다. 그래서 이날은 순전히 미국 덕택에 빠져준 거예요. 고맙죠? 미국이 뭔가 우리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었나 봐. 이렇게 해줬어. 그리고 이번 주 이게 금요일 일이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자정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 환시장 다 끝나고 미국 덕택에 외부에서 빠진 거고 미국 시장에서 빠져준 거예요. 미국 홍콩이나 런던이나 미국 같은 외환 시장에서 빠져준 거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맙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한번 해볼게요. 못 본 척 해주십시오. 돈 써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일선 밑에는 이건 아니지 저항하는 애들이 있던 거고 화요일날 또 내린 거고 우리나라 원달러는 어떨까요? 똑같죠? 이때 뭐 이거 당국에서 우리가 일단 하도 급해갖고 여기 제가 항상 이거 정말 오래전부터 그셔놓은 거죠. 1,500원이 저는 우리나라의 큰 이제 이거 마지막이라고 봤고요. 보통 다른 데서는 5원 앞에 참호선을 파놓는다 이런 것도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쭉 보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경험적으로 그셔놓은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5원 했다가 여기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야, 저 집 똥 맛있다 하고 동네 시골의 왕파리들 여기 쇠파리들 다 와요. 마치 지금 은처럼. 은하고 금이 5,000달러, 100달러 넘었다. 그리고 확실히 짚고 갈 것 같다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못 가본 전대미문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죠. 50달러부터. 이거 넘을 때부터 전대미문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1,500원 넘으면 그때는 이제 뭔 짓을 해도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데서는 5원 밑에서 안 막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환율 시장을 작년부터 야간 시장에 점점 개방을 하고 개방 시간을 점점 이제 늘리고 있죠. 아마 목표가 금년에 환율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완전 개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997년 IMF 이후로 너무 그때가 너무 무서워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환율 시장을 저기 뭐 아프리카, 중국 이런 데처럼 일부만 개방하고 안 내줬어요. 겁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로 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더 많이 가고 싶으면 물론 양날의 검이에요. 위험한 것도 있지만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그 규칙을 우리도 맞춰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환율 시장을 마음껏 다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저녁에도 조금 야간에도 열어보고 뭣도 열고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아마 금년엔 더 많이 늘릴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그 전에 그렇게 열기 전에는 야간에는 우리가 막을 만한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밤새 뭔 일이 터져서 1,500원 넘으면 큰일 나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선이니까 5원이 아니라 15원 밑으로 내려요. 15원 밑으로 내리고 또 그 밑에서 10원 더. 그래서 25원 밑에 1475원부터 제가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차 참호 방어선이에요. 85원이 2차 참호 방어선이라고 했죠. 실제 어땠습니까? 실제로 작년 11월부터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딱 맞죠? 여기서 다 막잖아요. 여기서 아퍼레이션 들어간다니까요. 1475원에서. 근데 지금 1485원 찌르면 그때는 어때요? 이거 넘어가면 밤중에 만에 하나 또 트럼프가 뭐 국제사회에서 뭔 일 터지고 뭐 막 안 좋은 일,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하면은 그때 이제 잘못하면 이거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찌르면 그 다음날은 에라이 하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뭐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받든 어쩌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수를 씁니다. 이때 26일도 어떻게 갔는가 제가 굉장히 그 국제 정치 외교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어요. 찌르면 그냥 빡 내리는 거예요. 한번 내리죠. 하지만 다시 올라가면 또 여기서 열심히 맞고. 근데 이날 1475원이 뚫렸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환율에 대해서 평생 계속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날 뭐 이제 해가지고 좀 뭐 하면서 멋졌죠. 한번 수를 썼어. 그래서 50일선으로 내렸는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저런 일이 있고 나니까 우리도 미국 덕택에 간밤에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별로 돈 안 썼는데 미국 덕택에 빠져요.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월요일부터 일본이 하듯이 돈 쓰는 겁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일단 전화 한번 해주고 미국에 아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제가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고 월요일부터 우리도 그렇게 내리려고 어디로 이 중요한 저항선 보이시잖아요. 1445원과 1450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내리려고 요거 몇 년 전부터 그려놓은 거잖아요. 여기 오기도 전부터 이 지금 내리는 거예요. 내렸다 올렸다 환투기 세력들이 안 된다 이놈들아 여기까지는 양보해도 이 밑으로는 우리도 양보 못한다 이놈들아 하면서 싸우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윗꼬리 아랫꼬리 이거 내리기가 그렇게 힘들어. 근데 오늘 모처럼 일본과 우리나라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간에 사정이 있으니까 일본이 내리면 우리도 내리기가 쉬워져. 그래서 오늘 기어이 밑으로 내렸어. 100일선 뚫고 1440원 뚫고 그죠? 자, 이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본의 의도는 알겠죠? 언제까지 가려고 하겠어요? 2월 8일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선거할 때까지. 자기들 선거에 불리해지니까 저게 올라가면. 그렇죠? 선거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 2월 8일까지. 우리도 그런 거고 지금. 잘 봐야겠죠?